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10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두 번째죠. 색채 및 도법 파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우리 색채에서 색채를 공부하는 학문은 뭐라고요? 색채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채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가, 색채 지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 뭐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기사 그 부분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저에게 이제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면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미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항상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색채 지각,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죠?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빛, 광원이 필요하고 그 빛의 에너지, 그죠? 거기서 나오는 혼합광이 물체에 부닥치면서 깨지죠. 깨지면서 일어나는 성질, 뭐 굴절, 산란, 회절, 뭐 이런 간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반사된 색을 우리 눈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색을 지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특히 색을 지각하는 부분 뭐예요? 눈이죠.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사람이 있는데 어떤 감정, 행복함, 어떤 느낌은 누가 받는 겁니까? 속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이 겉사람은 외부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할 때 쓰는 수단은 5가지의 감각이 있다 그랬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 감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눈은 그냥 보는 역할만 한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죠.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어떤 감각을 느끼는 애들이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정보, 그 신호를 받아서 뇌로 보내주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유기적인, 뭐 기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계적인, 그러니까 유기적인 기계. 그냥 하나의 감각만 하는 그러한 기관들이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의 색이 역할을 합니다. 어떤 냄새는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뭘 만들어줘요? 감정을 만들어줘요. 좋다, 싫다, 뭐 이런 감정. 그 다음 소리는 어떤 감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신호들은 다 뭐로 변화돼요? 감정. 그러니까 색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뭘 만들어줘요? 감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연상과 상징이라는 부분도 간단히 이야기할 텐데 색이 그냥 색이 아니라 그 색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갖더라.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맛이 뭘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죠.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소리에 의해서. 그죠?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걸 만들어주는 외부로부터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인, 형태와 색, 그거의 색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색의 속성, 그러니까 색을 분해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색을 분해해 보면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무채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자로 없을 무자죠. 이게 없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고 요거 참 무소유란 말 들어봤죠? 여기는 아주 참 철학적 의미가 아주 깊게 담겨 있는 말인데 여하튼 뭐 여기서는 없다 그런 뜻이야. 채는 뭐야? 채도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유채색에는 3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색상,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채도라는 3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음식에서도 우리 음식 일반인들은 먹으면 맛있다라고만 그냥 크게 느끼지만 전문 요리사들은 이거 매운데 뭐 이거는 뭐 베트남 고추를 썼네. 그래서 이 매운맛이 어떻고 그 매운맛 안에서도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해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맛을 만들 때 그 섬세한 맛들을 조절해서 어떤 맛있는 맛을 만들듯이 우리가 색을 쓸 때도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닙니다. 색의 3속성, 색상, 명도, 채도라는 이 색이라는 놈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3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을 쓸 때도 항상 색상을 고려하고 명도를 고려하고 채도를 고려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 너 색 되게 잘 쓴다 라는 건 뭐냐면 야, 너 진짜 맛있게 요리를 잘한다 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먹는 사람에게 맛을 단맛, 짠맛 이런 5가지 맛들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서 어떤 컨셉에 맞는 맛을 딱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이 이 색을 쓸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감정에 맞는, 우리가 어떤 느낌 감성으로 바꿔준다 했었죠. 슬프다, 즐겁다. 쉽게 얘기하면 소리로 예를 들어서 되게 슬퍼. 그러면 슬픈 느낌의 음을 만들어라. 그러면 소리로 슬픈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즐겁게 만들어 놓으면 틀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런 공부가 나중에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시험도 있고 한데 컬러리스트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이라서 좀 개론적이고 개괄적으로. 이거 사실 이거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요 딱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공부는 이렇게 당장은 효율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본다면 그닥 그 학생, 수험생들에게는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정말 자기에게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으려면 이해해야 되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가 있는데 색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런 색들을 우리는 색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색상은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자, 삼속성은요 하나예요. 요 세 가지는 하나예요. 그걸 우리는 색이라고 하고 색 안에는 3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색상. 제일 잘 보입니다. 자, 이 칠판색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요. 그게 색상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명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밝기를 나타내는데 빛의 밝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색, 흰색, 자, WH 흰색, 검은색, 회색, 그 다음에 검은색. 요 3가지를 우리는 명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기죠. 밝기인데 빛의 밝기는 아니야. 그냥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 같은 그러한 명도, 밝기를 나타내는 이 3가지를 우리는 명도라고 합니다. 빛의 밝기가 아니에요. 검은색은 어둡고 흰색은 밝죠.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이 얼마큼, 자, 특히 우리 색은요, 맛은 입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색은 뭐로 봐요? 눈으로 보죠. 눈으로 색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보이느냐, 검은색이 보이느냐, 회색이 보이느냐, 흰색이 보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도라는 것은 검은색, 흰색, 회색이 얼마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게 명도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채도라는 것은 우리 순도라고 하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색상입니까? 칠판은 초록 색상이죠. 자, 이 초록 색상인 칠판에는 빨간 색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얘기했잖아. 모든 색은 혼합광인데 칠판이 초록색만 실어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합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색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단지 어떤 색상이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초록 색상만 잘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우리는 채도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초록색이 잘 보여요를 전문적으로 뭐라? 초록색의 채도가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구분을 잘 못해서 색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 채도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채도란 이 색상, 초록 색상이 제일 잘 보이는 것. 자, 근데 반면에 빨간색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빨간색의 채도는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색상의 순도, 색상이 얼마큼,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음식처럼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의 양이 아니라 얼마큼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도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는 색의 삼속성이다. 색상은 색의 이름이고 색의 모양이고 색의 형태며, 명도는 밝기다. 채도는 순도로서 색상의 순도를 나타낸다. 아셨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속성이 뭐예요? 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칠판은요
초록색 쌍인데요. 명도는 회색이에요. 회색보다 약간 아래쪽. 채도는 약간 잘 보이니까 중채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색상은 색의 형태로서 뭐 노랑, 파랑 이런 것이고, 명도는 빛의 밝기가 아니라 밝기인데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이 얼만큼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채도는 순도를 나타낸다. 뭐냐면 이 색상이 얼만큼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보통 명도와 채도를 하나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은 색상과 색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무채색이라는 것은 채도가 없다 그랬으니까, 채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색상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색상도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만 존재하는 거다? 명도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색을 다룰 때는 무채색과 유채색 가지고 하게 됩니다. 색을 막 만드는 것을 조색이라고 하고요. 색을 쓰는 걸 배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음식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조리라고 하고, 음식 나눠 먹는 걸 배식, 그래 똑같아요. 그럴 때 보통 무채색에다가 유채색을 넣거나 유채색에다가 무채색을 넣거나 하면서 색을 조색도 하고 또 배색도 하고 이러는 건데, 뭐 그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컬러리스트 공부하시면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요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채색 안에는 색상이 없는 거죠. 왜? 채도가 없으니까. 채도는 어떤 색상이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채도가 안 보인다는 것은 색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색입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직선은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를 나타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테두리를 돌고 있는 색상환,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색상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색입체, 컬러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색입체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표준색이라는 거 이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셀 표색계에서의 색입체, 또 뭐 오스트발트의 색입체, 이런 것을 배울 텐데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냥 뭐다? 수직선은 뭐다? 명도, 가로는 뭐다? 채도, 이렇게 색상화는 뭐다? 색상이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과 색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색조라는 게 보면 요게 명도고요. 이게 뭐라고요? 채도를 나타낸다 했었죠. 자, 명도는 크게 흰색, 회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채도 요 끝에 있는 것은 뭐예요? 채도가 상당히 높은 애들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가장 어둡고 가장 밝고, 여기는 채도가 낮고 채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고채도라고 합니다. 고채도. 이쪽 끝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보통 순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순색이라는 것은 어떤 빨강이면 빨강, 노랑, 노랑이 그 색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흰색을 여기다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자기 색이 없어지고 안 보이게 되니까. 그리고 흰색은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게 되고, 또 여기로 가게 되고, 또 여기로 가게 되겠죠. 계속해서 흰색을 놓으면. 그래서 이걸 라이트, 페어, 화이트 C라는 어떤 색조의 단계인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단지 그냥 가장 채도가 높은 애가 뭐냐 그러면은 비비드다. 이건 뭐냐? 약속이에요. 그냥 애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검은색을 집어넣게 되면 여긴 deep, dark, black C라는 그러한 색조 위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도 또 이렇게 탁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점 밝아지면서 채도 변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명청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명청색. 밝은 애들인데 여기서 채도가 변하는 애들을 명청색.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암청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암청색.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탁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탁색은 회색이 섞인 채도, 이 회색의 느낌이 있는 채도, 그 다음 여기는 밝은 채도, 여기는 어두운 채도에 있는 애들을 명청색과 암청색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또 알아낸 게 이제 보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 색상환이 이렇게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먼셀 표색이 나중에 배울 건데, RIGB표라는 이런 식의 뭐가 생겨요? 색상환이 생기는데, 얘와 얘가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BG가 되거든요.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에 있는 색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 근데 왜 보색이냐? 반대 위치에 있어서 보색인데, 실제 보색의 의미는 서로 보완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완해주는 색이 바로 뭐야? 보색이라고 하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R과 Y가 만나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되냐? 그러면 YR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색상으로 변하는데, 얘랑 얘랑 만나면 얘네처럼 중간 색상이 안 나와요. 그냥 R은 R인데 레드의 색상을 유지하면서 명도와 채도만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요게 아주 별거 아닌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보색이란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노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빨라. 얘네가 기본적인 보색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에 어떻게 좀 더 그 깊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컬러나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색의 혼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다양한 맛들이 서로 혼합돼서 엄청 많은 양의 맛을 만들어내듯이 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색이 우리 기본적으로 먼셀 표색계를 우리나라는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5가지의 맛이 있죠. 음계도 7음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색상이 5가지 색상밖에 없습니다. 그 색상 안에 다양한 명도와 채도인 수십만 개, 수만 개의 색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그런 색들을 또 어떻게 혼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혼합할 때는 2가지를 혼합합니다. 하나는 우리 빛의 색입니다. 빛의 혼합. 빛의 색을 혼합하는 방식과 하나는 물체 색을 혼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빛의 색이라는 것은 뭐 우리 그 형광, 우리 이렇게 빛이죠. 빛. 자연광원이나 인공광원 같은 조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혼합은요, 어때요? 조명을 키면 킬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빛의 혼합은 서로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하셨어요. 예, 반대로 물체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물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페인트라든가 이런 실제로 물질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재료들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어두워진다. 이렇게 2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빛광자를 써서 색광혼합이라고 하고요. 얘는 재료, 우리 색을 나타내는 재료, 그걸 색료라고 합니다. 물질에 실제 사용되는 색료는 뭐 안료랑 염료라는 게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색료는 뭐가 있다? 안료와 염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재료학에서 배울 거예요. 안료는 염료를 나누는 기준은 물과 기름의 녹냐 안 녹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가 안료고요. 물과 기름에 녹아요 하는 게 염료예요. 염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염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재료, 우리 뒤에서 재료 배울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혼합 방식은 2가지. 빛의 색을 가지고 혼합하는 방식과 물체 색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빛의 색의 혼합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색광혼합이라 하고요. 물체색의 혼합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색료. 그래서 합쳐진다. 그래서 가산혼합 또는 갑법혼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색은 감산혼합, 간법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색광혼합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산혼합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법혼합은 하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빛의 혼합에서 우리 이제 원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색. 그러니까 원초적인 색, 원래의 색.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색들을 혼색해서 만들 수 없는 순수한. 그러니까 순색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순색은 채도가 되게 높은 원색이기도 하지만 원색은
자기 색만을 가진 그런 애들을 우리 원색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원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색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색광에선 RGB라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료의 삼원색은 CMI. C라는 것은 사이언이라고 해서 약간 파란색이긴 한데 푸른색이에요. 약간 좀 푸른기, 그러니까 청색기가 약간 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여하튼 파란색. 그 다음에 마젠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색을 나타내고요. 옐로라는 것은 이제 노란색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광 혼합의 삼원색과 생료 혼합의 삼원색. 시험에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서 장을 지지고 또 지지고 또 지지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빛의 혼합과 생료 혼합, 물체색의 혼합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R, G, B. 그 다음에 R이 마주치고 있는 애부터 C 같은 방향으로 M, Y라고 돌리시면 RGB라는 색광 혼합은요. R과 B, 레드와 블루가 만나면 뭐가 돼요? 마젠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드 조명과 블루 조명을 서로 겹치면 어떤 조명이 나타난다? 마젠타 조명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레드와 그린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Y가 되고요. 그 다음 G와 그 다음에 뭐예요? B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빛의 혼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얘네 셋이 다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흰색 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색광 혼합이고, 그리고 이게 이론에서는 이런데 실제 완벽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알아두시고, 반대로 우리 생료 혼합인 C, M, Y를 한번 볼까요? 자, C가 있고 M이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마주보는 R부터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C와 Y가 만나면 그린이 되고요. C와 M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B가 되고요. M과 Y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만나면 이제 블랙이 되는데, 완벽한 블랙은 되지는 않아요. 원래 실제로는. 그래,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혼색했을 때는 서로 이러한 1차, 자,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1차 색이라고 하고요. 얘네들 사이에 나온 얘를 2차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광 혼합과 생료 혼합은 서로 1차며 2차인 서로의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에서도 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시험이니까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의 혼합에는 빛의 혼합과 물체의 혼합이 있는데, 얘네와 얘네 사이에서의 뭐 중간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혼합은요, 사실은 가산 혼합의 일종이에요. 무슨 혼합? 가산 혼합. 우리 바로 요거. 가산 혼합은 아니에요. 100% 가산 혼합이면 그냥 가산 혼합이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가깝지만 우린 또 생료 혼합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혼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많은 부분 가산 혼합에 상당히 어떻다?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혼합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얘네들처럼 물리적 혼색이라기보다는 좀 착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착시. 눈의 착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심리 혼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직관적, 우리 전 시간에도 뭐 조건 등색도 배웠고, 그죠? 박명시 현상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실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보여주듯이 그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병치 혼합과 회전 혼합인데, 병치라는 것은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RGB, CMI, 이 색광 혼합은 대표적으로 TV나 모니터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RGB 방식의 색광 혼합의 방식이에요. 빛의 혼합 또는 조명 이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 TV나 모니터들을 이제 돋보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실제로 색이 혼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들이 다 RGB 세 가지 점으로 돼서 쫙 연결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가까이 볼 때는 다 RGB인데 멀리서 보면 색이 혼색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색이 혼색돼서 보여지는 이런 식의 혼합을 우리는 병치 혼합, 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점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러한
예전에 그 화가들이 뭐냐, 전묘법을 이용했던 인상파. 예, 요거 인상주의,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TV나 모니터나 조명, 인상파, 요 관련된 게 뭐다? 병치혼합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베졸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넘어가고요. 회전혼색은 뭐냐 그러면 우리 그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색을 놓고 돌리면 이 색들이 서로 혼색돼서 보여지는 그러한 식의 혼합 방식, 회전혼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중간혼합. 대표적으로 병치혼합과 회전혼합,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중간혼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웰의 회전판 실험,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혼합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암기하면 별거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컬러리스트 공부할 때 실제 색을 조색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색료혼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정도 넣으면 채도가 올라가겠지 하고 막 순색을 확 집어넣으면 채도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그러한 색료혼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 그런 이유들을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또 요리를 잘하시는 요리사들은 어떤 재료에 대한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운맛인데도 되게 막 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매운맛, 또 하나는 단맛의 매운맛, 그러한 어떤 그 섬세한 그런 맛들을 잘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필요한 요리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색상, 명도, 채도라는 어떤 색의 속성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색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색의 속성, 삼속성 외에도 색들을 서로 혼합했을 때의 색광혼합, 색료혼합, 중간혼합들의 특징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빛의 혼합과 물체색의 혼합, 색광, 색료, 가상가법, 감산감법. 빛의 혼합은 기본적으로 3원색, RGB가 있고 CMY라는 3원색이 있습니다. 얘는 TV나 모니터, 조명. 그리고 물체색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감이나 포스터, 그 다음에 도료, 페인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중간혼합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병치와 회전. 병치라는 것은 점, 실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혼색되어 보이는 그런 방식이 병치. 회전은 회전판에 다른 색들을 놓고 회전시키면 서로 혼색되는 방식. 이걸 우리는 중간혼합. 그러나 이거는 가산혼합에 좀 많이 가깝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빛의 1차 색이 2차 색도 되고 요 색료혼합의 1차 색이 빛의 2차 색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색이라는 개념 서로 반대되는데 자 보세요. C, M, Y, R, G, B 얘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얘네 둘이는 뭐다? 보색이다. 이렇게 마주보는 그러니까 1차 색과 2차 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보색 관계다. 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셔서 우리 색의 속성, 색의 혼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렵습니까? 많이 할만합니까? 자,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론서를 보고 내용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및 체크리스트라는 파트가 있죠. 예, 그것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큼 이해했고 암기했는지를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우리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외울 게 좀 많다. 이 정도인데.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최대한 쉽게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힘을 내시 바랍니다. 딱 이제 중간 왔습니다.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